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유승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뭐 곧 또 생방 가신다고 이렇게 또 변장을 하고 오셨어요. 못 알아볼 뻔했잖아요. 멋있으시네요. 네, 밖에 이무진 씨 와 있습니다. 내가 저희가 지금 이무진이랑 사진 찍고 싶었는데 네, 지금 빨리 지금 생방 가야 된다고 사진 못 찍게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다녀오셔도 돼요. 왕짜증.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바쁘시니까 빨리빨리 오늘 사연도 소화를 하고 또 본격 주제도 얘기를 해야죠. 먼저 질문이 2개 들어오셨는데 지난번에 대만에 사신다면서 그 백신 맞아야 될까요? 했던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다른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일단은 유일한 아나운서님, 조동선 기자님, 유수영 기자님 그리고 다른 스태프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업데이트 해주시는 따끈따끈한 코로나 정보 정말 감사히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네. 아름다운 표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업데이트. 네. 자, 그런데 요즘 대만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때는 뭐 청정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백신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2차 접종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2차 백신을 12주 안에 못 맞게 됐을 경우에 AG를 의료계에서는 보통 어떤 조치를 고려하시나요? 예를 들면 뭐 반년이 지나도 2차를 못 맞았다면 결국 처음으로 접종을 다시 돌아가서 1차부터 2번을 맞아야 하나요? 이런 점이 궁금하시다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접종 기간이 예전에 이제 뭐 3번 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간염 백신이 그랬었죠. 비형 네. 간염 백신이 그랬었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백신은 몇 번이죠? 그게 2번인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약간 좀 늦어져도 네. 그냥 3번 맞거나 자궁 백신도 네. 3번인 것 같다, 그지? 네. 뭐 그리고? 그렇게 네. 됐었거든요. 이제 코로나19도 뭐 접종 기간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지연되는 거는 그냥 인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뭐 1년 이상 한 번 맞았는데 1년 지난 다음에 2차 접종 그거는 아니겠죠. 1년 정도 지난다면은 1년 아니고 그거는 6개월 다시 아직 처음부터 모르겠다. 네. 시작해야 되는 거지만 12주 안에 못 맞아서 뭐 한 달 정도 늦어졌다. 이 정도는 뭐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데요. 네네네. 그건 저기도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완치자가 접종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지금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부돼서 연관지어서 앞으로 뭐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해질 텐데 네네네. 아직은 안 정해진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늦어지는 건 괜찮다. 네. 근데 이제 요런 게 또 이제 궁금해질 시점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네. 없겠네요. 자,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다른 질문 보내주신 분인데요. 저는 30대 남성이고 다음 주에 얀센 백신 접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형 간염 복용자라서 약을 2년째 복용 중인데 큰 문제 없을까요? 하셨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신 게 아내가 지금 출산 이제 직전이래요. 지금 백신 접종이 어렵겠지만 출산 이후에 모유 수유 중에도 혹시 백신 접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요것도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건 연구가 돼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그래요? B형 간염 복용자 2년째 약 베물리드 복용 중이셔도 얀센 백신의 금기 대상 아닙니다. 네. 예, 맞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임신부 지금 외국에는 꽤 연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원하는 임신부는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자체도 네. 우리가 모유 수유 중 그다음에 뭐 출산 이후에는 접종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부가 맞았을 경우에는 태아에게 면역력이 생기고 모유에도 그 항체가 전달된다는 연구들도 제법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임신부 코로나 피해가 별로 없는데 미국과 유럽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임신부가 약간 폐가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평소와 달리 기능이 좀 떨어져. 줄어들어 있거든요. 폐 기능이 네. 떨어져 있어서 네.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최고 18배 정도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임신부 되게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임신부마저도
접종을 권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권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임신부에 대한 게 논의를 안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임신부 논의는 안 합니까? 그런데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저도 전달하기도 그런데 네. 우리나라 현재 지금 예방접종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금 안 계시대요. 그래서 임신부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도 전달 들었는데 이거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조금 이런 관련 연구들 챙기셔서 뭐 임신부 근데 물론 우리는 임신부 피해가 아직 없어서 그건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른 나라보다 급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임신부에 대한 접종도 어떤 가이드라인 계획 이런 것들 좀 세워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네요. 독감 백신 이런 거는 임산부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건 상관없었구나 여태까지. 네. 왜냐면 임신부는 감염병의 고위험군이에요. 네. 걸리면 아기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네. 아 오히려 뭔가 백신 때문에 아이가 위험해지는 가능성보다는 다른 게 더 큰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뭐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임신부는 느낌으로 접종 금지 맞아도 될 대상이에요. 것 같은데 네? 느낌으로 맞아도 될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가 네. 두 차례 보도를 통해서 네. 미국과 유럽 기준 말씀드렸는데 음. 미국과 유럽은 임신부가 원하면 음. 의사가 괜찮다고 판단하면 음. 그리고 특히 어떤 임신부가 위험하냐면 음. 의료진 임신부예요. 간호사분들. 환자들 계속 봐야 그렇네요. 되는데. 예. 임신한 상태에서 고위험이면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음. 우리 의료 현장은 다들 괜찮으신지 물론 아직까지 큰 문제는 안 됐어요. 임신부. 네. 근데 아무튼 뭐 계속 지금까지 안 됐다고 계속 문제가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승현 기자님 또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지금 전 깜짝 놀라게 네. 첫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네. 여기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이 WHO에서 나온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본인이 막 찾아보시고 안심하셨다고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셨네요. 네. 근데 이 약간 좀 상당히 전문적인 자료를 이렇게 찾아갖고 보셨다는 게 오히려 공부를 하셨나요 덕분에? 네. 그래서 네, 무슨 네.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 우선은 지나서 맞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6개월이나 지나서 맞더라도 이제 첫 번째 맞았던 것 때문에 면역 기억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되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지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긴급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다른 또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거를 챙기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 간염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맞으시는 게 맞는데 이제 대한간학회에서 무슨 지침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맞더라도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완전 안심하지 말고 좀 조심은 해라. 어떤 조심을 해야 되지? 거리두기 하고 아, 방역수칙 왜냐면 이제 지키고. 네.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분이니까 다른 일반인보다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어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이거 한 금요일 토요일쯤 제가 뉴스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력은 천양지차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만성 질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생기고요. 60대 고령인 사람들이 조금 덜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과음한 사람, 다리 긴 사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아니라고. 젊은 분들이 더 이제 아프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거랑 연관이 좀 있나 봐요. 그게 면역 있다. 반응?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다는 근거는 아직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아직 없어요. 네. 근거는 없는데. 차이가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반응과 네.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반응이 네. 그 면역력을 활성화되는 반응과 관계 없다. 근데 많은 면역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슨 관계가 없겠어.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직 모르는 거겠지. 그런 거지. 아직 그 근거를 못 찾아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그럼 선배님 지금 다리 길고 엄청 아팠으니까 면역력 아주 빵빵하게 채워져 있으시겠네요 지금. 아우 부럽다. 정말 고열 38.5. 아팠던 얘기가 왜 이렇게 고열. 막 다녀도 이제 안 걸리겠다 코로나. 진짜 어쩔. 참.
갈수록 듣기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지. 친구들처럼. 내 친구들처럼 그냥 맞고서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웬걸. 그래서 20대 젊은이처럼 그냥 펑펑 열이 오르고. 본인 온몸이 간염이고 아프고. 안에 그 임신 중이라는 그 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셨는지 아세요? 조동찬 기자님께 따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조동찬 기자님의 자만과 자학 사이에 외줄타기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거든요. 자만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자학 해야지 오늘 외줄타기 하시죠. 자만만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제 몸에 중앙체가 아직 2주가 안 됐는데 중앙체가 있는지 양을 측정해 봤더니 아직 없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직 2주가 안 됐어. 야 자만과 자학이 적절하네 오늘도. 뭐 좀 시간이 걸려야 생기는 거야. 뭐 그런 걸 뭐 그리고 2차까지 맞아야 되고 2차 맞을 거예요, 저. 아픈 예? 건 그냥 단순 몸살이었었나 보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 열은 어떡하려고. 주사 맞은 부위도 엄청 아파가지고 내 친구들이 다 놀래. 진짜? 진짜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사진까지 찍으려고 그랬어. 38.5도. 주사 맞은 부위는 그렇게 아파요? 예? 왜 아픈 거지? 긴장해서 근육이 놀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원래 근육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저 근육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라나 요거를? 말이야. 뽀얀 거탑 끝나는 날까지 할 것 같은데 다리 근육 말고 뭐 그 부위가 그날까지 다양하게 나올 게 있나 더? 아니, 맨날 뭐 해서 이렇게 약간 넘어지려 그러면 응. 미안 내가 다리가 길어서 맨날 그러세요 밖에서도. 죄송한데 유승현 기자랑 제가 훨씬 긴 것 같아요. 선배님. 그게 남녀 아니라 따로 따져서 평균 키를 계산해봐도 아니 우리는 유승현 키가 큰 유승현 씨 편이고요. 다른 사람이랑 걸을 때 다른 사람 발 걸려본 적 없죠. 근데 저랑은 몇 번 있잖아요. 왜냐면 나랑은 늘 있어. 걷다 보면 발이 부딪히고 그래요. 앞뒤로 걸어도 산만하셔서 그래요. 그게 제가 다리가 정신을 길어서 바짝 그렇다니까. 차리시고 일자로 좀 걸어주세요. 저는 그게 흔한 일이야 나한테는. 사람들이 넘어져요. 늙어서 넘어지면 이제 뼈가 잘 붙지도 않는다. 천천히 차분하게 다니시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본격 주제로는 이런 날도 또 오네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모자라서 네. 얀센 잔여량으로 이제 고령자들을 접종하라라는 네. 지시가 또 내려왔다면서요. 네. 우리 그 유승현 기자가 첫 단독을 했죠. 우와, 이거 첫 단독 기사예요? 단독이란 게 뭔 뜻이지? 단독이 뭐냐면 딴 데는 안 하고 우리만 했다. 우리만 취재해가지고 보도한다 이거예요. SBS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샤넬 단독 입점 뭐 이런 거. 몰라 사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래요? 와닿지가 않네. 에르메스나 사실 샤넬 같은 건 뭐 사. 그렇구나. 나 샤넬 배웠잖아. 맨날 이런 것만 듣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나빠 보이지 이러면. 나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단독 보도하셨군요. 무슨 예. 말 하다가 그랬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당신이 단독 보도한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어제 아침부터 약간 의사 일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 이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인즉슨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60세에서 74세 이제 부모님들 어르신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접종 기간인데 다음 주가 되면 물량이 부족할 수가 있다. 예약률이 한 80%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최소 잔여형 주사기 원래 한 병당 10개를 뽑을 수 있는데 네. 12개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 주사기를 쓰면 12개, 13개 네네. 되게 쥐어짜면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이렇게 약간 쥐어짜서 맞춰라. 네. 근데도 모자라면 그 사람들이 만약 동의를 하면 접종자들이 동의를 하면 얀센 백신으로 바꿔서 맞출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들 사이에선 이미 약간 예를 들어 10병을 내가 갖다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8병만 오고 이미 약간 좀 이상한 낌새가 좀 있었는데 네. 이게 공문으로 확인이 되고 또 공문이 어떤 병원은 받고 또 어떤 병원은 못 받은 거예요. 또 또 막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뭐 맞냐? 또 어떡하냐? 당겨서 맞춰야 우왕좌왕 되냐? 또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이거 만약에 못 맞는 분들이 생기면 또 병원에 막 전화하고 이제 진료도 봐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됐죠. 왜냐면 이게 당장 다음 주인데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사실 또 의료진 입장에서도 또 혼란이 네.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어떤 병원은 그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해서 쥐어짜도 10명을 못 맞추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지? 막 또 얀센 백신은 이거를 까면은 이 3시간 안에 다 써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얀센이 또 남았으면 이제 그거를 백신을 접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만약에 3시간 안에 또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이게 어쨌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왠지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았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되게 당황한 남을 것 상황이에요. 같았는데라는 이제 얘기는 그동안 저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고 고령자들한테 이제 계획적으로 다 맞출 물량을 확보했다 생각하고 거기에 그쵸, 플러스 잔여 백신까지 우리한테 그쵸, 이제 그쵸, 뭐 그쵸. 신청을 하라까지 해서 네. 막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맞기 시작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 모자라 이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게 왜 일단 이게 모자란 양이 네. 50만 회 투여분인데 뭐 큰 양은 아니겠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상반기 공급 예정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 어디선가에 계산 실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뭐 이게 예상된 뭐 60에서 74세의 예약률 접종률이 예상보다 높았던 그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게 미리 봤잖아요. 미리 봤고 미리 한 건데 이게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변하면 네. 이 지금 백신 축제 분위기처럼 우리 국민들 지금 차곡차곡 막 우리 서로 맞자 네, 네.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것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또 백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조심했어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그러니까 일단 일선에서 이 공문을 보내는 것과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보내졌어야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보내는 것과 대국민 알림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훨씬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겪고 있지만 문제없이 해결하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어제 벌어진 상황은 사실 현장에서 먼저 난리가 났고요. 현장에서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안 준대. 안 왔네. 이거 어떻게 우리 예약 받아놓은 60에서 74세 명단 어떻게 해야지? 이것부터 됐어요. 어렵고 막 이걸 기자들이 취재한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얀센을 대신 맞아라는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제 상황은 되게 우왕좌왕했는데 네네네. 뭐 바쁘시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바쁘시더라도 이런 건 좀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저는요 다음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예약을 했어요 드디어. 네. 그래서 이제 맞게 돼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갔는데 얀센을 맞을 수 있거나 못 맞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 사람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사실 네. 예를 들면 유일 아나운서는 뭐 별일 없겠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심하게 앓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일정을 좀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문제라서 그렇죠. 네. 이거는 되게 조금 또 혼란이 생기겠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제 얀센 백신이 나와서 그런데 네네네. 사실 얀센 백신이 미국이 이제 네.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일단 미국님 고마워요. 근데 이제 얀센이었어요. 좋아요. 얀센도 좋은 백신이니까. 유통기한이 얀센 백신이 이제 하려면 3개월 정도인데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랬죠. 그럼 한 달 정도에 남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일주일 얀센 백신이 출시된 지 일주일 된 거하고 유통기한 남은 거 일주일 남은 거하고 효과는 똑같아요. 네. 안전성도 똑같습니다. 네. 유통기한은 오히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기한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을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해서 다량 폐기할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오. 그거 보니까 네. 좀 기분은 나빠요.
버릴 거 우리 줬나요? 혹시? 아니, 물론 혹시 그거 더 많이 어차피 버릴 거면 더 많이 주든가. 맞아. 우리도 지금 더 많이 주든가. 훨씬 버릴 거면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럼 주든가. 근데 100만 도주 아니 물론 고마워요 미국님. 일단 고맙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고. 근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런 식으로 딱 이 받아 보니까 기분은 조금 나빠요. 예? 또 기분 나쁘네. 늘 기분 나쁜데. 좀 A 씨. 아까 그러면 더 많이 주든가. 어차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네. 전 정말로 놀라운 게 이렇게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쫙 효율적으로 하는 나라 전 처음 봤어요. 되게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도 잘 들으시지만 의료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는 거죠. 아. 우리 독감 주사를 3천만 명을 2달, 석 달 만에 다 놓는 그러네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가장 걱정되는 게 아프면 병원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불편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니까. 맞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구조적인 문제 있어요. 지금 빅5 병원도 다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는데 이건 뭐냐면 필수 의료를 빅5 병원도 봤을 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병원 외적인 사업, 장례식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적자를 메워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 외적인 수입, 필수 의료 외적인 수입이 줄어드니까 적자로 돌아서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도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어쨌든 병원은 이렇게 다 적자를 보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히 퀄리티 높은 의료 서비스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고마움을 무시하고 영국의 공공의료 들어야 된다, 독일 거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도하시는 기자님들, 너무 뭐냐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의 장점 그리고 만약 단점은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강할 것이냐 그런 걸로 가야지. 본인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영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국의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의 편집장이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스캔들이었다. 왜?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 상황에서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네. 결국 비효율적인 공공의료는 재난적인 의료 상황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닮아가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그러게 있는데. 퇴보할 그러니까요. 수는 없잖아요. 네. 제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시지 자기가 10년 전 20년 전 생각했던 이념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네. 왜 이거 얘기만 하면 내가 맨날 깔끔한 마무리 좋았네요. 맞는 말씀. 지금 아마 이것을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그쪽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뭐 댓글 다르실 것 같은데 음. 어떠한 근거도 제가 서울대 교수님 이 공공병원을 병상을 늘려야 된다는 서울대 교수님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분이 근거를 하나도 안 갖고 오셨어요. 왜 공공병원을 우리나라가 늘려야 되는데 근거를 안 갖고 오시냐. 교수님이 갖고 온 근거는 전부 다 반대되는 근거다. 제발 근거를 보여주시면 기자는 근거에 따라 움직이니까 네. 근거에 따라서 제가 뭐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우리나라의 공국가 영국을 닮아야 된다는 근거를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럼 영국 왜 닮아야 된대요? 근거도 그러니까요.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영국의 의사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영국의 예전에는 우리가 영국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웠잖아요. 지금은 영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워요. 사실 뭐 그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 이제 그분들이 관거하시는 게 네. 영국에는 프라이빗 그 의료 체계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콩팥 이렇게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어. 그런 병원은 전혀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돈을 내야 되는데 순서 예약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영국에서도 다 글로 가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공공의료 시스템 안 할까요? 거의 그러면 훨씬 더, 그렇죠. 예. 우리도 놓고 믿을만해서. 봅시다. 우리도
우리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계속 뭐 인천의료원 뜨는데 네. 평소에 우리 정말 냉정하게 네. 집안에 의사 있고 집안에 뭐 잘 사는 분들 네. 암 걸리고 그랬을 때 그런데 이용하나요? 그죠? 아니잖아요. 네. 냉정하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병원도 최고의 퀄리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대충의 의료 서비스 좀 질 떨어진 의료 서비스를 줘도 그런 차이를 주면 줘도 안 된다. 되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싫어요. 당연하죠. 우리 가난하니까.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문턱을 낮출 것이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의 의료 그 서비스를 어떻게 골고루 분포시킬 것이냐. 이런 노력을 해야지. 서울대병원, 삼성 아까 서울대병원은 좀 특수하지만 아산, 삼성, 세브란스 이런 병원을 왜 영국에 있는 공공병원 저쪽에 있는 공공병원처럼 수준을 낮춰 그렇게 그건 아니죠. 네. 네. 맞아요. 아무튼 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다 이렇게. 네. 우리나라 정말 나쁘지 않은 게 정도가 아니라 아니라. 대단히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 말이 맞죠. 백신만 국가에서 계속 공급해 주세요. 네. 놓는 거는 네. 얼마든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우리 국민들 잘 하실 테니까요. 네. 지금처럼 저는 되게 기쁜 게 이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IMF 때 막 맞았었잖아요. 근데 금모기로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다들 어마어마하게 힘드셨던 그런 것들이 이런 백신으로 서로 맞자. 얀센 백신 딱 90만 명 첫날 딱 예약됐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이제 하나의 백신이 축제처럼 이루어지는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모자란 건 사실 모자라게 사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말 많고 탈 많던 아스트라제네카도 꾹꾹 그럼 우리 맞을게 괜찮다는 거지 오케이 하고 맞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좀 잘 좀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좀 이게 해드려야지. 자꾸 이렇게 초치는 작지만 물 끼얹는 상황이 자꾸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좀 으쌰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잘하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그 월드컵 때 그렇죠. 진짜 응원의 힘으로 4강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맞아. 받았잖아요. 제가 레전드 네. 2년 차였는데 그때 네. 2002년도에 정말 네 아니에요. 20살 때 제가 그때 20살이었어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 그런 줄 알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면은 으쌰으쌰 고령자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러 갔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얀센 맞으셔야겠는데요. 이러면 아무 고민 없이 맞고 오시는 게 더 좋죠? 그렇죠. 얀센 백신도 어쨌든 고령자와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얀센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네. 60세 미만 그러니까 전체 그 에피커시 예방 효과가 68%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60세 미만에서는 65%보다 안 됐고요. 60세 이상에서 오히려 더 높았어요. 유효성이. 이상하게 얀센이 네. 어쨌든 유효성이 더 높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얀센도 혈전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는데 배제되진 않았는데 네. 젊은 여성층 19세에서 49세인가요? 거기서는 100만 명당 7명. 그러니까 다른 연령층에서는 100만 명당 2명인데 100만 명당 7명도 조금 높은데요? 매우 낮은 편이긴 하지만 다른 거에 그럼에도 비해서 왜 다른 연령보다는 좀 낮.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얀센 백신만 없다면 너나 나나 다 맞아야겠지만 얀센 백신만 있고 다른 백신이 있으면 얀센 백신은 고령 그다음에 젊은 층이면 남성이 맞는 게 맞겠죠. 기왕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본격 주제로 저를 위한 기사인가요? 지난주에 오프닝에 남주현 기자님 이름 생각 못 해갖고 이거를 보내주신 건 같기도 한데 FDA가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했어요. 치료제라는 개념이 뭔가요? 치료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치매 치료를 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치료제죠. 예. 치매를 치료하는 약을 미국 FDA가 승인을 했죠. 예. 18년 만의 일이에요. 2003년에 미국 FDA가 인정해 준 거는 사실은 치매에 따르는 동반 증상, 예를 들면 불면증,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완화해주는. 그러니까 치매 증상 완화제라고 한다면 이번에 승인한 것은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독성 단백질이거든요. 네. 그것을 분해시켜주는 기전의 약이니까
실질적으로 FDA가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을 처음으로 승인해 줬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네. 말과 탈이 정말 많아요. 어...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네. 수도 없이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치매에 대한 현대의학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분명히 나쁜 놈이에요. 이 놈이 있는 자리에서는 뇌가 주변 조직이 다 죽어요. 네. 그런데 치매 환자들에게서 아밀로이드 이 베타를 제거해 봤어요. 네. 그래도 치매 증상은 하나도 안 개선이 안 돼요. 좋아졌어요? 오. 중증 치매 환자들 경우에는. 어머. 그러니까 이게 뭐야? 베타 아밀로이드는 중간 결과물이지 이게 이걸만 완전 제거한다고 이건 아니네. 하는 건 아니다. 응. 그리고 이미 중증은 여러 경로로 해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이 여러 경로로 해서 뇌세포가 많이 파괴된 거라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혹은 또 다른 거를 제거한다고 해도 안 된다. 중증은 좀 어렵지 않나 치료가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료가 그 초기 경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초기 경증은 도대체 뭘로 잡을 거고 뭘로 타겟팅할 거냐? 이게 아직 없어요. 이게 지금 봉착해 있어요. 지금 치매 연구가들한테. 그러면 지금 치매 환자들이 먹고 있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치매 증상을 늦추는 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뭐 우울감 다른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거고 이런 약이 없었어요? 아니요 지금 예. 지금 쓰고 있는 약이 있죠. 쓰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치매의 근본적인 약 이거를 개선시켜 주겠다라고 부푼 꿈을 갖고 지금 처방하고 있는 약인데 네. 실제로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시간 지나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는 거 있다. 네. 그다음에 마땅히 아직은 쓸 약이 없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방되고 있는 약은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근데 이 새로 나온 신약은 네. 1년 치료비가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와. 이거 뭐 한강 보이거나 집에서 한강이 보이거나 우리 좀 안 압구정- 보여요, 참고로.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에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강북 사는 사람이 네. 뭐 그냥 치매 증세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뭐 되겠어요? 연간 6천만 원이면? 아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 효과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구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네. 근거가 있으니까 승인을 났겠죠. 미국 FDA가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승인해 줄 리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조건부입니다. 조건으로 지금 해주지만 니네 후속으로 계속 연구 결과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입증해야 돼. 이런 조건을 달긴 했는데 FDA가 승인한 것은 연구에서는 치매의 증상 그러니까 언어 기능인가요? 이 언어 기능이 어쨌든 23%더 나아지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단일 연구 하나로 그렇게 이 약이 진짜로 효과가 있다는 걸 평가하는 걸 무리다라는 게 사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년 만에 나온 치매 약이지만 저는 설마 나는 이게 이제 월요일 날 기사잖아요. 월요일 날 이걸 봤을 때 설마 이게 작년에 했던 그건 아니겠지 했는데 그거예요. 이게 그거야? 뭐가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승인하는데 시간을 썼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도 마땅한 거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 제약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누가 치매약 개발하겠냐.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치매약 지금 오케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직 성에 안 차. 근데 이렇게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임상시험하고 문턱을 이 좀 정도까지 낮춰서 했는데 편하게 그렇지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 우리가 안 보라는 해주면 의미로. 앞으로 그렇죠. 누가 하겠냐 이런 게 조금 네. 강하게 어필한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런데 결과는 아무튼 가격은 좀 그렇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손해될 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뭐 6천만 원 정도가 그냥 에르메스 백을 뭐 그냥 샤넬 말고 에르메스를 사시는 샤넬 말고 에르메스? 네, 뭐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 백 하나에 한 4천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몰라요, 안 사봐서. 아 그래?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거 짝퉁이에요. 원래 그렇다면서요. 네. 예. 짝퉁을 들고 다니는 사람 이거 나 어디서 샀어? 그러니까 진짜라는 걸 얘기하고 진짜를 들고 있는 사람 너 그거 어디 거 짝퉁이야 그런데 진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짝퉁이라고 한대요.
역시. 내가 워낙 역시. 고급진 이미지라고 이럴 땐 또 도움이 되네 이런 이미지가. 아유, 참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어 고급진 이미지가. 아유, 괜히 집안에서 한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니까. 그 아파트 앞동 사이 요만큼 보인다고 해야 돼? 어쨌든 파샬 한강 뷰잖아요, 그게. 호텔에서도 그랬고. 파샬 오션 뷰 맞아, 얼마나 비싼데. 파샬, 맞아. 예? 아 모르겠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치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효과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약은 아직은 이제 이걸 그래도 열어놓고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6천만 원 있으신 분들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맞아서 해보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믿져야 하나의 본전이고. 또 인류의 어떤 저기 기록을 하나의 데이터가 남길 수 될 수 있는.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치매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관찰적 연구잖아요. 어떤 직업군에서 치매가 잘 안 그런 게 나 걸리느냐. 궁금하더라고. 누가 움직이는 직업이에요. 손을.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 그러던데. 아니 머리를 가만히 앉아서 많이 쓰는 직업은 그렇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해서 막 계산하면 머리를 사용해야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이 여기다가 펑셔널 MRI를 하거나 해놓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대사를 하는 그런 장치를 딱 해놓고 하잖아요. 몸을 많이 움직여야 뇌가 많이 움직여요? 사용돼요. 그 운동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구구다니고 하는 건 약간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군. 네, 몸을 많이 움직이고 특히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이 정교한 운동이라서 이거를 하면은 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시는 피아니스트들은 분들 그럼 치매 안 걸리나? 그러니까 뭐냐면 당구 치시는 분들도 본인들은 되게 이거는 이제 당구 협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치매 안 걸린 당구 치는 사람 치고 치매 걸린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치매로만 따진다면 운동이다. 운동. 운동이에요. 지금도 치매학회 가면 가장 제1번 첫 번째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우선순위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구구단 거꾸로 외우고 뭐 백배기 칠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래서 내가 배워왔잖아. 이거 여기는 뭐 이렇게 하고 얘는 이 세모를 아, 그리고 막 이거를 해야 된다. 어쨌다 막.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뭐 움직이는 거긴 한데. 움직임이고 이제 그게 뭐냐면 나의 근육 부위와 이 관절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 뇌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혼자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그 얘기는 자, 많이 하잖아요. 혼자 살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요. 네. 지하철 타면 싹 봐요. 음. 아는 사람 있나 없나 싹 보죠. 그러세요? 그래? 네. 보죠. 혼자 핸드폰 보고 그다음에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제 앉을 때 딱 보잖아요. 앉은 그다음에 사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큼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여성 있나 없나를 싹 봐요. 저는 아니에요. 어쩐지 그렇게 쳐다보세요. 진짜.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쌍벽을 이룬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다. 네. 앞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내가 아무 대화도 안 하지만 저 사람과 나는 지금 서로 눈을 맞추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오히려. 네, 사회적 교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도 사회적 교감을 하는 거야. 눈이 마주치지 않아야지. 그리고 어쩌다 그런 눈이 딱 교감. 맞추면 싹 피하고. 딱 피하고. 이런 사람과 살아가는 모든 활동이 전부 다 뇌를 사용하는 거야. 오. 그래서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도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혼자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고립돼서 막 고립되어 혼자 사는 막 거예요. 가만히 혼자.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러니까 것보다. 사람 사이에 이게 되게 치매에서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그래서 치매센터는 다 이렇게 집중화시키고 모이고 사람들이 어울리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과 있는 것도 우리는 마구마구 머리를 쓰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면이죠. 잠은 뭐 우리가 잠을 잘 때 쓰는 에너지와 네. 막 돌아다닐 때 쓰는 에너지하고 보면 네. 잠을 잘 때 쓰는 에너지가 적지 않아요. 어. 오히려 활동을 안 할 때보다는 깨어 있을 때보다는 더 많이 사용해요. 그 에너지 도대체 뭘 쓰는지 봤더니 네. 와 낮에 쌓였던 이런 노폐물들을 얘가 다 정리해요. 잠을 잘 때. 예? 그것도 이제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를 돕는 그런 교세포라고 하는데 그런 세포들이 와가작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비 시간이죠. 잠자는 게.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면 정비하는 시간, 리셋하는 시간이 그렇죠. 줄어든다. 줄어드니까 당연히 치매 위험 높아지는. 이건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잠을 막 운동. 많이 자고 게을러 빠지면 왠지 더 치매가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는데 아닌가 보네. 잠탱이 있잖아, 잠탱이. 과도하게 자는 것은 그게 이제 나야 근데 나 잠 진짜 과도하게 많이 자는 사람은 뭐냐면 네. 정상적으로 깊은 잠을 자면 과도하게 잘 수가 없어요. 오. 과도하게 자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코골이 환자들이 음. 오래 자거든요. 일찍 잠들고 깊은 잠을 못 자니까 그것을 더 만회하기 필요해? 위해서 음. 내 사이클이 원래 이제 수면이 한 사이클 돌면 1시간 그러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하는데 그걸 3사이클 하고 4사이클 해요. 애들은 4사이클 돌고 성인도 3사이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7시간 8 이게 나와요. 근데 그게 과도하게 되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난 뭐가 안 된 거야. 아니 근데 그거를 내가 무슨 능력 뭐 기술을 배워서 능력치를 발휘해서 내가 새 사이클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죠. 잘 때는 의지가 없는데 그럼 네. 어떻게 새 사이클을 잘 수 있나요? 그 우리 맞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설계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몸에 생긴 문제가 거죠.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죠. 근본적으로 치료하면 잠을 잘 그렇죠. 잘 수 그래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 이 수면의 사이클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우리 몸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저수지에 있으면 저수지 가운데가 가장 깊은 잠이라고 한다면 이 물 바깥에서 이쪽에 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왜 그랬냐를 생각해 보면 이 가장 깊은 잠만 자면 이게 주위에 아무 반응도 안 하거든요.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이 깊은 잠의 효과는 누리면서도 이 자는 동안의 위험성을 상쇄시키기 위한 이거 어마어마한 신의 한 수죠. 근데 이렇게 다 잠을 자도록 불이 꺼지고 나의 그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이것이 쫙 모든 호르몬을 세팅해서 잠자는 쪽으로 빠져들게 잠자는 건 내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포지티브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 웬만한 건 다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뭐 칼슘 농도가 높으면 이걸 낮추기 위한 게 작용하고 갑상선 수치가 높으면 이걸 낮추기 위한 자정작용. 대부분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네. 잠자는 거는 몇 안 되는 포지티브 피드백이에요. 졸리면 원래 네거티브 졸리면 졸리니까 깨야지 이게 아니라 졸리면 또 졸리고 자야지. 또 졸리고 또 졸리고 또 졸리고 하는 재밌네. 네. 네. 이게 이 수면의 그 회로를 보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잠을 자도록 하겠구나. 잠이 딱 오기만 하면 걸려 한번 잠이 걸리기만 해면 무조건 빠져들 거야. 이렇게 만든 장치가 안 되는 게 불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면제 하나 넣어서 불면을 치료하겠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인체의 신비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면이 하는 거는 물론 제가 수면제는 어떤 경우에 내가 내일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오늘 너무 잠이 안 와.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게는 안전해요. 네. 불안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수면제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건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수면제도요. 제가 이거 예전에 2010년도에 초반 2010년 초반에 이 신경과학회 어떤 정신과 교수님이랑 대학 교수님이랑 어마어마하게 디베이트했어요. 제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도 그래서 FDA 근거 들이댔어요. 아니 왜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 그런 것도 안 읽고 처방하시면 안 되죠. 사실 제가 그랬고 막 그때는 공격적으로 막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싸가지 없지 않아요. 지금은 정말? 그럼요. 아무튼 그래서 치매는 어쨌든 수면은 그렇다. 그래서 수면 되게 좀 질 더 좋은 수면이 필요하고 좀 치매에 더 도움이 노력을 된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수면을 잘 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침에 햇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언제부터 내가 받느냐. 왜냐면 햇빛을 받아야 이 세로토닌이 나오거든요. 세로토닌이 시간이 있죠. 네. 기본적인. 이 세로토닌이 되게 많이 분비돼야 그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잠은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그런 게 근데 맞아요. 되게 중요하다. 네. 치매. 그러니까 운동 치매. 운동하고 치매래. 근데 치매인가 봐. 운동과 수면과 운동과 수면과 같이 사는 것. 혼자 고립되지 상호작용. 않는 것. 그렇죠. 고립되지 않는 세 것. 개로 딱 추려 주시니까 좋네요, 네. 또. 네.
역시 알겠습니다. 수면 관련 책의 저자다우시다. 다음에는 유승현 기자님이 전공하신 분야의 어떤 탑픽을 정해서 얘기를 또 들어보면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응. 예. 뭐, 유승현 기자님은 항상 이렇게 자료 준비 많이 해오시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예. 이렇게 지식이 일천하네요. 머뭇거리다가 다 얘기 못 하고 가시는 느낌이. 아, 그럼 맞아, 맞아. 내가 너무 그래. 말을 잘하셔서 아니 여기 눈치가 아는 없어. 게 아는 게 많으시고 아니, 나 말씀을 그러니까- 잘하셔서 아니 그래도 좀 시간 남았으니까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래. 시간이 말 남은 못한 게 아닌 거. 것 같은데요? 왜냐면 선배님 가셔도 유승현 기자님 아, 혼자서 하시면 되니까. 다 말씀드렸어요. 다 했어요? 다 했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TOWER@sbs.co.kr로 또 궁금하신 거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